마지막 5현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이어진 로마의 황금기 이후 로마는 서서히 쇠락의 길에 접어듭니다. 마지막 5현제라는 뜻은 그 다음엔 유능하지 못한 황제가 나왔다는 뜻이겠죠? 마르쿠스의 아들 콤모두스는 어려서부터 사악한 모습을 보여 주변의 우려를 샀으나 너무나도 온화한 성품을 가졌던 마르쿠스는 어떻게든 아들을 가르쳐서 유능한 황제로 길러내고자 공을 들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마르쿠스가 죽기 전 콤모두스에게 황제의 권한을 물려주고 지켜보았으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마르쿠스는 죽을 때까지 권한을 미리 양도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사실 콤모두스는 피해 굶주린 사이코패스도 아니었고 악독하기보다는 나약한 성격을 가진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짧게나마 평화와 번영도 이어졌죠. 그러나 마르쿠스가 죽자마자 전쟁 중이었던 도나우강 지역의 야만족과 급하게 평화협정을 맺어버리곤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초기 몇 년간은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가던 관리들이 알아서 일을 하게 두고 자신은 권력을 휘두르며 놀고 즐기는 데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183년 한 자객이 너에게 보내는 원로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며 콤모두스에게 달려들었다가 붙잡힌 일을 계기로 그는 원로원 전체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르쿠스도 인정했던 최고의 원로원 인물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고 콤모두스를 비판하던 덕망 있는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으며 부자들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콤모두스에게 낱낱이 일러바치는 밀고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처형당할 사람을 위해 슬퍼하거나 복수할 사람들까지 모조리 함께 처형되었죠. 피해 맛을 본 콤모두스는 점점 잔인해졌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콤모두스가 살인과 사치에 몰두하는 동안 국정은 페렌니스라는 인물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하기도 했으나 욕심도 엄청난 사람이어서 귀족의 재산을 마음대로 몰수하고 군단 일부도 소유하고 있었죠. 물론 이쯤 되자 콤모두스의 눈에는 대역죄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사망하자 이제 로마를 통제할 사람이 사라졌죠. 사방에서 탈영병이 생겨나 도적대가 되어 거리를 활보했고 일부는 소규모 군대를 조직해 콤모두스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집정관, 호민관, 원로원 의원 자리 같은 관직은 돈으로 사고파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돈만 있으면 죄를 짓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기근과 흑사병까지 로마를 덮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폭동은 콤모두스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는데 그는 결국 페렌니스의 뒤를 이어 폭정을 일삼던 클레안데르의 머리를 군중에게 던져주어 폭동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콤모두스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로마 속주 곳곳에서 바쳐진 300여 명의 미녀와 300여 명의 미소년들을 안고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차 스스로를 신격화했고 특히나 신화 속의 유명한 인물인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예술이나 학문엔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추창이나 궁술과 같은 무예엔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콤모두스는 자신이 헤라클레스에 걸맞다는 걸 보여주고자 잔인한 오락거리를 통해 백성들 앞에서 신과 같은 용맹과 무예 솜씨를 자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콜로세움에다 외딴 지역에서 잡아온 사자, 표범, 코뿔소 같은 맹수를 풀어두고 활을 쏘거나 창을 던져 곧잘 맞추곤 했으며 죄수를 세워놓고 맹수가 달려들기 직전 활을 쏴 죽이는 시연도 하였습니다. 황제가 노예나 외국인들이나 하던 검투사가 되어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것도 로마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는 맹수뿐만 아니라 직접 다른 검투사와 겨루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항상 이겼죠. 이러한 연출은 로마 사람들에겐 굉장히 진절머리 나는 일이었습니다. 검투사들이 받는 상금을 그 역시도 모두 받아갔고 이 금액이 상당해서 백성들에게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가 출전한 경기만 해도 735회나 되었다고 하죠. 콤모두스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아첨하려고 줄 선 사람들 사이에 서 있긴 했으나 진정으로 똑똑하고 덕 있는 사람들에겐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걸 스스로 모를 리 없었죠.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 단순히 자기가 이미 처형했던 사람들과 관련만 있어도 다 잡아들여 일생 내내 숙청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신 주변에 모여든 아첨꾼들마저도 콤모두스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근위대장 라에투스의 주도하에 콤모두스의 측근인 마르키아가 독이 든 포도주를 콤모두스에게 올렸고 독을 마시고 괴로워하던 틈에 전문 체육인이었던 건장한 청년인 나르키수스가 그의 방에 들어가 목을 졸랐습니다. 시신은 감쪽같이 궁전 밖으로 옮겨졌고 아무도 황제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했죠. 이때가 서기 192년이었습니다.
콤모두스의 죽음 이후 로마는 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제국은 지배자를 계속 갈아치우며 1년 사이에 황제가 4번이나 바뀌기도 했으며 중간중간에 능력 있는 인물도 짧게 집권했으나 이미 부패한 제국을 갈아엎고 각 지방의 반란까지 진압하기는 무리였습니다. 황제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 암살당했고 235년부터 결국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군인들이 짧게 번갈아가며 황제가 되는 군인 황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짧게 번갈아가며 황제가 되었다는 말은 군단장들이 합의하에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버렸죠. 로마의 정치 상황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게르만족, 페르시아인 등 외부 세력은 쉬지 않고 제국의 국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장군이 황제가 되며 다행스럽게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너무나 넓어진 로마 제국은 서서히 동서로 분열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통치자로는 모든 국경을 감시하고 침략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죠. 로마는 어떤 과정을 통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클레티아누스 어려운 이름 일부러 준 거 아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려 6명의 황제가 동시에 로마를 다스린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6명이고 7명이고 뭐 상관없는데 이름 좀 쉬운 황제로 넣어. 내가 임의로 이름을 바꿀 순 없잖아. 바꾸라.